안녕하세요. 써머피셔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류재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mRNA 제작 원리와 사용되는 원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mRNA 관련해서 또 많은 영상들 또 이제 제작을 하긴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가장 기초적이고 이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 그 원료 물질과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 전국 코비드 19의 확진 추세입니다. 1,400만 명을 돌파하였고요. 일평균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되고 있는 타입은 오미크론 변이 형태이고요. 이 중 40% 이상이 스텔스 오미크론 형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은 보시는 것처럼 5차 변이 형태입니다. 변이는 DNA 서열의 변경을 통해서 특정 부분의 아미노산이 없어지거나 다른 아미노산으로 변경시켜 단백질의 구조 변경을 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 변경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녹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델타 단백질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항체가 붙어서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이가 발생하면 구조적인 변경을 통해서 그 항체가 붙을 수가 없으므로 면역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백신을 1차, 2차, 3차 형태로 접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백신 접종률이고요. mRNA 형태 백신이 가장 많이 접종되고 있으며 백신 바이알에는 보시는 것처럼 mRNA가 원형의 리피드 나노 파티클에 감싸진 형태로 존재합니다. 리피드 나노 파티클은 mRNA가 세포 내로 잘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mRNA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상태이고요. mRNA 합성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합성이 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생명과학 시간에 센트럴 도그마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센트럴 도그마는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DNA가 유전 정보에 의해 실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DNA가 mRNA가 되고 mRNA가 아미노산으로 바뀌며 단백질이 되는 과정으로 면역 시스템과 결합하여 백신 프로세스가 확립이 됩니다. 실제로 이 센트럴 도그마에 입각하여서 위에서 보시면 DNA 형태로 백신을 제작을 하게 되면 DNA 백신이 되는 거고요. 이번 코비드 19 사태에 사용된 백신과 같이 mRNA 형태로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그런 백신의 mRNA 형태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형태로 또 딜리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브 유닛 백신이라고 해서 단백질 형태의 백신으로도 제작이 되는데요. 최근 그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노바백스 백신이 이러한 단백질 형태의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DNA 백신이든 mRNA 백신이든 단백질 백신이든 최종적으로는 단백질 형태로서 항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종 산물인 단백질 형태가 가장 빠른 백신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DNA는 생체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mRNA가 되고 이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mRNA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뮤 시스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크 프로테인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보통 항체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 단백질을 만드는 DNA를 템플레이트로 하여서 백신이 제작되는 경우에는 백신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병원체를 공격하는 항체와 같은 단백질을 코딩하는 DNA나 mRNA의 그런 형태의 의약품을 만든다면 그것은 치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은 mRNA를 이용한 백신의 기본 원리가 되는 모식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크 단백질을 시퀀싱을 통해서 DNA 서열을 확보를 하게 되고, 이 DNA 서열을 이용을 해서 mRNA를 인위적으로 합성을 한 뒤 리피드 나노 파티클과 같은 운반체를 이용해서 최종 백신 형태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후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게 되면 생체 내에서 mRNA가 세포의 사이토플라즘이라는 부분에서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 즉 항원 단백질에 의해 항체가 생성되고 면역체가 갖추어지게 되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어떤 면역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인제 실제로 mRNA의 그런 어떤 백신을 접종한 후에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유튜브에 관련 내용들이 영상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검색만 하시면 일련에 관련된 3D 영상으로 굉장히 이해가 쉽도록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인제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mRNA 백신의 전형적인 생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DNA 템플레이트를 제작을 하는 그런 어떤 플라스미드 프로덕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 DNA 템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mRNA를 합성하는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을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떤 mRNA 합성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든 mRNA를 순도가 높게 정제를 하는 정제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리피드 나노 파티클에 집어넣는 그런 어떤 일련의 포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템플레이트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분자생물학을 토대로 연구를 하시는 실험실에서는 굉장히 루틴하게 사용을 하는 유전자 클로닝이라는 기법을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벡터라고 하는 운반체에 발현이 되길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하는 그런 일련의 실험 방법이 되겠고요. 템플레이트 크리에이션은 화이자 mRNA 백신을 모델로 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크 프로틴을 코딩하는 DNA를 벡터에 클로닝을 한 후에 이 플라스미드를 이콜라이에 형질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콜라이를 계속 키운 후에 많은 양의 이제 필요한 양만큼의 플라스미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컬처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플라스미드 프랩을 통해서 원하는 플라스미드만 얻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획득한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특히나 이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된 원래의 운반체에 속하는 부분은 mRNA를 합성을 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플라스미드를 얻은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에 스파이크 프로틴을 코딩하는 DNA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제한 요소를 이용한 커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템플레이트 DNA만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템플레이트 DNA를 획득을 한 다음에는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mRNA 합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IVT라고 해서 약어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mRNA를 합성을 한 다음에 원래 사용했던 DNA 템플레이트를 DNase 처리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핑과 폴리에이 테일링을 통해서 완벽한 mRNA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 IVT, 즉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센트럴 도그마 형태에서 DNA가 mRNA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A 템플레이트에서 mRNA를 합성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엔자임이나 그 원료 물질들을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보시면은 RNA를 합성할 수 있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놀게닉 피료 포스파테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IPP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IPP 같은 경우에는 그 RNA의 NTP들 사이에 NTP들 간의 인제 바인딩을 어 서로 인제 붙는 그런 어떤 바인딩을 증진시켜 주는 그런 엔자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NTP들 같은 경우에는 이 DNA 템플레이트에 상보적으로 필요한 RNA의 그런 어떤 NTP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 템플레이트를 바인딩을 해서 그 바인딩한 부분을 더블 스트랜드 부분을 이렇게 서로 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시퀀스에 맞는 상보적인 mRNA를 합성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NTP들 같은 경우에는 DNA를 합성할 때는 DNTP가 사용이 되고요. RNA가 합성이 될 때는 NTP가 사용이 됩니다. ATP, CTP, GTP, UTP 이 네 가지를 총칭을 해서 NTP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네 가지의 그런 어떤 그 NTP들 종류에서 특히나 UTP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생체 내에서 그 이뮨 리스판스에 의해서 디그레데이션이 쉽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UTP 같은 경우에는 슈도 UTP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슈도 유리딘 같은 경우에는 인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처음 연구로 개발이 되었고요. 앞에서 보시는 슈도라고 붙은 부분은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제 구조적으로 인제 예를 들어서 구조는 비슷하지만 그런 어떤 인제 가짜라는 의미를 통해서 어떤 무언가 인제 그런 반응들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보시는 N1 메틸 슈도 UT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그 mRNA 백신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특히나 어 지금 이 표는 저희 인제 한국의 그 특허청에서 모더나나 화이자의 그런 어떤 백신의 특허를 분석해 놓은 자료에서 어 따온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 슈도 UTP를 저희 인제 써머 피셔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레퍼런스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mRNA 트랜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합성이 된 다음에 어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캡과 폴리에 테일링을 붙이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캡 보통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 어 모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캡이라고 인제 이름을 붙였냐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캡의 그런 어떤 구조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캡 모자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단순하게 캡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학 구조적인 약어로서는 인제 M7G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캐핑을 하게 될 때 보통 캡을 인제 바인딩 시킨 다음에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군데에 메틸기를 붙이게 됩니다. 이 메틸기를 붙이는 이유는 앞에서 UTP를 사용하는 이유와 유사합니다. 실제로 생체 내에서 이러한 mRNA가 생체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생체 내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어떤 인공적인 물질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분해하기 위한 시스템을 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인제 innate immune response라고 해서 어 그 어떠한 면역 리스판스라 면역 응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피해서 삽입된 mRNA가 백신으로서의 잘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처리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캡의 종류가 크게는 3 개로 분류가 됩니다. 1 세대, 2 세대, 3 세대 개발된 그런 어떤 시점에 대해서 보시면은 인제 될 것 같고요. 1 세대와 2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에서 유래된 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세대 캡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인제 빨간색으로 별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1 세대 캡은 가운데에 인제 포스파테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로 인제 구조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제 캡도 어 mRNA 앞쪽에 붙어야지만 어 그 원하는 단백질을 제대로 코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1 세대 캡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거꾸로도 붙어서 원하지 않는 단백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세대 같은 경우에는 OH기를 메틸기로 치환을 해서 그 방향성을 줄 수 있도록 어 어떻게 보면 개선한 그런 어떤 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근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트라이링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클린캡이라고 하는 3 세대 캡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캡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어 휴 사람 휴먼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네이티브 원래 가지고 있는 캡과 그 구조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mRNA가 인제 트랜슬레이션 되는 그런 효율 자체도 인제 앞서 2 가지의 캡 캡을 단 mRNA보다는 월등히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캡을 바인딩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폴리에이 테일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때는 폴리에이 폴리머레이즈와 인제 ATP 즉 A만 어 그 믹스를 해서 섞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션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인 mRNA 형태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mRNA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mRNA가 생체 내로 들어갔을 때 보시는 것처럼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와 인제 바인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는 것처럼 캡과 폴리에이틴이 굉장히 인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캡 같은 경우에는 이니시에이션 팩터와 제일 처음 바인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캡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아예 이 컴플렉스가 바인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에이 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컴플렉스의 뒤쪽과 바인딩을 하는데 이렇게 바인딩을 해서 서로 붙잡고 있어야지만 mRNA가 제대로 인제 트랜슬레이션 될 동안 프로텍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에이 테일 같은 경우에는 mRNA를 프로텍션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스테빌리티를 굉장히 높여 줍니다. 실제로 저희 인제 써머피셔에서 이러한 인제 폴리에이 테일의 그런 어떤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폴리에이 테일이 없는 mRNA를 제작을 하고 폴리에이 테일이 있는 mRNA를 제작을 해서 실제 단백질을 발현시켜 보았습니다. GFP 인제 그린 플로런스 형광을 그린색의 형광을 나타내는 그런 단백질을 코딩하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실제로 해 봤을 때 폴리에이 테일이 있어야지만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폴리에이 테일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 A가 한 150개 정도 이상 붙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인제 mRNA 자체를 생산용 백신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NTP와 뭐 캡이나 폴리 A 부분을 빼고는
대부분 다 엔자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레이즈로 끝나는 그런 어떤 이름들이 많죠. 그럴 때는 이 대부분의 엔자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엔자임 제품들이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엔자임들은 많은 회사들에서 뭐 커스터마이징으로 인제 생산을 하는 생산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조건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생체 내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인제 GMP 그레이드의 그런 어떤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인제 많은 세계적으로 많은 제약 회사들이 이러한 형태의 제품들을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 물질에 대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AOF라는 단어가 첫 번에 보이는데요. 이 AOF는 Animal Origin Free입니다. 이 Animal Origin Free로 제작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퍼멘테이션,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템플레이트를 제작을 할 때 사용되었던 이콜라이의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그 이콜라이를 길러서 템플레이트를 많이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콜라이를 기를 때 보통은 인제 그 액체에서 기르기 때문에 배지를 같이 넣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을 받아서 이콜라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때 이 배지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서 동물 유래 성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케미컬 디파인된 그런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식물 유래의 그런 어떤 배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플라스미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분을 없애는데 어 이콜라이에서 키울 때는 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엠피실린 계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엠피실린 계열이 벡타락탐 안티바이오틱스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그런 어떤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엠피실린 계열의 그런 어떤 안티바이오틱스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크로마틱 퓨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mRNA를 합성을 해서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을 모두 진행한 다음에 순수한 mRNA만을 정제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단계이고요. 이때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장비에 헤파린, 세파로즈도 인제 동물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분 동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원료 물질 중에 엔자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엔자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BSA라고 하는 보바인 세럼 알부민이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들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 보바인 세럼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아지에서 유래한 소에서 유래한 그런 획득한 그런 어떤 원료 물질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BSA를 넣게 되면은 이 엔자임들의 그런 어떤 유통 기한이 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기초 연구 제품에서는 무조건 거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용에는 이 BSA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료 물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생산용 그레이드와 그다음에 이제 클리니컬 그레이드 그리고 기초 연구용 그레이드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뒤쪽에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살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은 그레이드가 있지만 생산 시설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인제 생산을 해내고 제품에 대한 품질 분석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제 GMP 그레이드의 제품으로 생산 프로세스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이 원료 물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료들조차도 모두 다 트래킹이 가능해야 되며 분석에 대한 품질 분석에 대한 그런 어떤 명시들을 제공할 수 있는 다큐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생산용 GMP 그레이드의 제품은 싱글 유즈 시스템으로 해서 원료를 넣으면은
최종 프로덕트가 나올 때까지 중간에서 어떤 이동과 그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없고요. 이 같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컨태미네이션, 그러니까 오염에 대한 확률을 줄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써모피셔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mRNA 합성에 대해서 모든 스텝에 대해서 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솔루션들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RNA 백신을 만들고자 하는 그리고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과 기업들에게 많은 그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저희 한국에서의 그 mRNA 백신이나 mRNA 치료제 사업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